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해 올해 결혼 5년 차를 보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낼 일이 있을까 하고 살았어요. 무난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시월드도 저랑은 관계없는 소리다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세요.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시댁에 찾아가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엄청 감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시댁에 찾아가기로 한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우리 며느리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에 저는 속도 없이 보쌈이 먹고 싶다고 했었죠. 그때는 그냥 명량쾌활한 며느리 흉내내면서 애교 부린다고 그렇게 대답한 거였는데 번거로울 텐데도 불구하고 고기만 삶아주신 게 아니라 겉절이에 각종 쌈 야채는 물론이고 생굴까지 준비해서 완전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죠.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런데 문득 보니까 시어머니가 통 아무것도 드시질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돼지고기를 전혀 못 드신대요.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그 돼지 비계에서 나는 냄새가 도무지 역해서 드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암만 고기 삶을 때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서 냄새를 잡는다고 한들 예민한 사람한테는 그 냄새를 버티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음식을 다 하셨다고 한들 당신이 같이 맛있게 드실 수도 없는 거였고요. 심지어 나중에 알게 된 거긴 하지만 남편 말에 의하면 그런 어머님 식성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돼지고기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해요. 아무튼 아들인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해도 안 해주는 음식을 며느리 온다고 그 냄새를 참아가며 해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지경이었죠. 그 뒤로도 종종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온다 하면 이따금씩 수육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물질적으로 크게 도와주신 건 없었지만 돈 얼마보다 그런 마음 씀씀이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느끼는 만큼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댁에도 돌연변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남편 위로 있는 신우였습니다. 신우와는 거의 연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저희가 한참 연애 중일 때 모종의 이유로 신우가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고 그 뒤로 쭉 연락 없이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랬다 보니 저는 남편 위로 누나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작년 초쯤 신우가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신우가 왜 집을 나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신우가 그때쯤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 첩으로 살면서 본처 쫓아내고 그 자리를 꿰차겠다는 식으로 고집을 부렸다네요. 집안 반대가 심해지자 신우는 시부모님과 연까지 끊어가며 그 남자 집으로 기어이 들어가 살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남자 쪽 아내도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절대로 이혼은 못 해준다고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그렇게 신우랑 그 남자는 둘이 사랑에 도피를 한다고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냈나 본데 이제 그 남자가 신우한테 질린 건지 아니면 애들 때문에 그런 건지 신우랑 끝내 헤어지기로 하고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돈 얼마 쥐어주고 보내긴 했는가 본데 뭐 재벌집도 아니고 위자료 명목으로 준 돈이 얼마나 되었겠나요. 신우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여태껏 연 끊고 지냈으면서 뭘 잘했다고 다시 기어들어왔냐고 완강하게 나온 덕분에 혼자 살 집을 구해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식이니 전처럼 안 보고 지내지는 못하고 자주 왕래는 하는 듯 보였죠. 평소에는 몰라도 시댁 행사에는 얼굴을 들이밀었거든요. 제가 신우를 처음 만난 것도 그 후로 몇 달이 지난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여지껏 없다가 생긴 신우였다 보니 어색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막연히 남편이나 시부모님 성품으로 봤을 때 신우 또한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신우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신우는 저를 본체만 체하고는 제 인사를 그대로 무시해버렸어요. 엄청난 환대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사람을 대놓고 무시를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낯가림이 심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도 공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뒤로도 저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입이라도 열면 별 쓸데없는 화제를 꺼내 제 말을 중간에 잘라버리질 않나. 제가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저러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 뒤로도 신우를 몇 번 더 보기는 했는데 그때마다도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몇 번 만나고 나니 제 인사 정도는 받아주게 되었는데 항상 저를 대하는 태도가 공격적이었어요. 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해도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식으로 시비를 거는 시기였죠. 신우가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 신우한테 꼭 한마디씩 하고는 했어요. 아버님도 분위기 흐릴 거면 여기 그만 오고 니네 집 가 있으라고 하고 그랬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우는 더 공격적으로 변해갈 뿐이었어요. 왜 나만 미워하느냐 그러는 식이었죠. 나중엔 보다 못한 남편이 제 편을 들면서 신우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래도 동생은 만만해서 그런지 시부모님이 그럴 때랑은 다르게 욕짓거리를 하면서 싸움을 걸더라니까요. 두 분 인품도 좋으시고 남편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내셨는데 신우는 혼자 뭘 잘못 먹고 컸길래 저러나 싶었어요. 저야 가족이 아니니 제가 모르는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그래도 몇 번 만나는 동안 신우랑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결과는 집안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랬다 보니 신우가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도 지치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는 가깝게 지내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가 나서서 신우한테 그러지 좀 말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더 하는 거 보면 시부모님도 어쩌지 못하는 신우를 제가 무슨 수로 바꿔놓겠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신우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신우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신경 쓸 게 많아져서 그랬나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시댁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다 보니 남들 은퇴 준비할 나이에도 두 분은 계속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버님이 경비 일을 하시며 매일 출근을 하셨고 어머님은 짬짬이 아는 분들 가게 도와주고 그러는 식으로 해서 얼마 벌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그러니 그걸 가만두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한 달 생활비까지는 못 해드리더라도 어머님이 벌어오시는 만큼은 생활비를 보태드리기로 했어요. 건강 찾으실 때까지 일은 그만 나가시라는 취지였죠. 당시 제가 육아휴직 때문에 벌이가 조금 줄어든 상황이었다 보니 저희 쪽에서도 좀 부담이 크기는 했는데 돈 얼마 아깝다고 어머님 건강 망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건강이 나아지지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는 저희한테 돈은 돈대로 받고 일은 또 일대로 나가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신우가 다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여전히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있었던 거죠. 그나마 쫓겨나면서 받아온 돈으로 집 보증금 정도 하고 월세 정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 본데 그게 억만금을 받아온 것도 아닌데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생활비까지 충당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걸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신우한테 주면 아버님한테 걸릴 게 분명하니 어머님 나름대로 신우가 필요한 생필품이며 음식이며 그런 걸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신우가 시댁에서 살림살이들을 털어가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날이 마침 남편이 반나절 근무하는 날이었어서 어머님 모시고 몸보신 좀 시켜드릴 생각으로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때마침 시댁 살림살이를 털어가는 신우를 마주친 거죠. 양손에 장바구니 커다란 걸 꽉 채워서는 뒤뚱뒤뚱 잘도 걸어가더라고요. 장바구니 안을 슬쩍 봤더니 제가 어머님 사드렸던 것들도 몇 개 보였고요. 신우는 저희한테 뭘 보냐며 들고 가는 거 도와줄 거 아니면 비카라고 저희를 밀듯이 하고 지나갔어요. 신우가 떠나고 나서 남편이 어머님한테 누나 도와준다고 몸도 안 좋은데 계속 일을 하셨던 거냐 물었지만 어머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도 그걸 보니 속이 그렇게 상했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 싶네요. 그러다 결국 제가 신우이랑 크게 한판 붙게 되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복직을 앞두고 어머님한테 따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 시댁에 저 혼자 다녀온 날이었어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시댁에 가면 밥 먹고 가라고 점심때 맞춰서 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저보고 점심 먹고 한 두세 시쯤 느지막이 오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처음이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싶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날이 마침 또 신우가 시어머니 살림살이 털어가기로 했던 날이었는가 봐요. 저랑 못 마주치게 하려고 저보고 늦게 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이없게도 신우는 그 와중에 늦잠 잔다고 시간 약속도 못 지켜서 저랑 동시에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반찬통에 반찬이 한가득 몇 개나 나와 있는지 시어머니가 신우 준다고 새벽바람부터 고생하셨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는 어머님이 해놓은 반찬에는 신경도 안 쓰고 뭐 또 가져갈 만한 거 없는지 집을 뒤지고 있었고요. 신우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보니 신우는 알아서 챙겨갈 거 챙겨가게 두고 저랑 어머님만 둘이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직해야 돼서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을 꺼냈고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신우가 집을 뒤지다 말고는 갑자기 대화에 껴들어서 너는 어떻게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을 생각을 다 하냐면서 갑자기 세상 둘도 없는 효녀 노릇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늙은 시어머니 부려먹을 생각 말고 네 애는 네 손으로 직접 키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애초에 제가 시댁에 찾아간 이유가 복직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맡기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 하나 좋자고 애 봐달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2살 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에 결국 남편과 상의 후 사람을 쓰기로 했고 그래도 무언가 마음이 안 놓이는 게 여전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드리러 갔던 거였죠. 그래도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일해주실 분도 조금이나마 더 긴장하고 딴짓 안 하고 아이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알지도 못하면서 저보고 시어머니를 부려먹을 생각을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면 신우가 더 부려먹었지 신우가 저한테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라도 조금 이쁘게 했으면 좀 좋나요? 매사에 언행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와중에 시어머니 건강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내 돈으로 사들인 것까지 틈날 때마다 시댁 찾아와서 털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제 심기를 확실하게 건드려 버린 거였죠. 그래서 신우한테 한마디 했어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떠들지 말라고요. 언제부터 어머님을 그렇게 챙겼길래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머님 건강이 저런데 딸이 돼서 살림 털어가는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냐고 어머님 모시고 병원이라도 한번 다녀는 와봤냐고 따졌죠. 애초에 처음부터 시댁에 들어와 살려던 게 시부모님 돈 뜯어먹고 살 생각으로 기어들어왔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안 되니 가까이 살면서 시어머니 물건 털어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효녀였으면 처자식 있는 사람 꼬셔다 본 처자리 꿰차겠다고 집 나갈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릴 때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따졌죠. 이제 와서 어머님 위하는 척 하지 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면 당장 직장부터 구해서 완전히 독립하고 나서나 한마디 해라.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랬나 말이 좀 심하긴 했던 것 같아요. 신우는 제 말에 아무 대답 한마디 못하고 혼자 부들거리다가 시어머니가 해놓은 반찬도 두고 그대로 시댁을 떠나버렸죠. 괜히 이를 키운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 길로 어머님께 죄송하다 사과드렸어요.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고 남편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고 한마디 해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또 한 번 죄송하다고 부모 자식 간의 일인데 제가 주제넘게 나서서 일만 키운 것 같다고 그렇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원하신다면 신우한테도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도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니라고 어제 일을 보고 당신도 생각이 많았다고 하면서 돌아온 딸자식 버르장머리를 당신이 계속 당신 손으로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며느리가 대신 해줄 때까지 시간만 질질 끈 것 같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신우가 혼자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생필품 좀 주고 먹을 것 좀 준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겠냐고. 앞으로 당신도 신우에 대한 지원을 일절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셨고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잘 풀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그 어떤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다나 봐요. 아버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그 말 듣고 신우가 시댁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나 봅니다. 혼자 어떻게 사냐고 당장 굶어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요. 그 말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굶어서 죽으면 그것도 네 운명인 거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고 말았다네요. 그 뒤로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그 뒤로 신우가 시댁에 따로 혼자서 찾아온 적이 없는 걸로 보아 그때처럼 또 영 끊고 지낼 생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건가 봅니다. 그래도 이번엔 어머님이 마음을 굳게 먹으셔서 다시 기어들어와도 물 한 잔 줄 생각이 없다고 하신다네요. 제가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 싶었는데 어찌어찌 일은 잘 해결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도 몇 년 만에 돌아온 신우인데 제가 다시 신우를 시부모님과 멀어지게 만든 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까 해요. 만약 저러다 신우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 효녀까진 아니어도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면 그때 가서 신우한테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고선 신우가 정신 차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굶어 죽기 전엔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